자, 시작해볼까요? 예,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음, 어, 어, 어. 네. 저는 여기 한국은 아직 추워서, 지금 추워가지고, 저는 지금 패딩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카티나 씨는 여름이, 여름이. 예, 여름이에요. 여름이고. 그래서, 어, 지금, 일본은 어때요? 일본은 날씨가 어때요? 나르시는 오늘부터 따뜻하게 됐어요. 아, 네. 그래요. 어제까지는 좀 추웠어요. 네네. 아, 그렇군요. 지난번에 눈이 왔어요. 한번. 아, 네네. 그렇군요. 예. 아직까지는 겨울하고 봄 사이가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조금씩 따뜻해질 거고, 가티나 씨는 미리 따뜻한 곳에. 인천은 아직 추우니까, 따뜻한 곳에 먼저 가야겠다. 거기에 가 있습니다. 30일에 다시 오실 거고요. 예. 아마 가티나 씨가 인천에 올 때쯤이면, 인천도 따뜻해질 거예요. 예. 네, 너무 멋있어요. 나는 네. 따뜻한 곳에 미리 가 있을 거야. 아, 네, 꽃부터 시작할 거예요. 그러네요. 맞네. 그래서 하이난에서 재미있게 놀다가 돌아오면, 이제 한국 가서 벚꽃 보러 가야 되겠다. 너무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티나 씨 보면은, 어, 진짜로 그런 느낌이 있어요. 행복을 잘 계획해가지고, 잘 느끼면서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남편 안 보고 싶어요, 남편? 왜냐면, 나오이 씨는 어제 남편하고 또 데이트했다고 그러니까, 네, 그게 음, 돼서. 네. 카티나 씨는 어때요? 남편 안 보고 싶어요? 아주 같이 여기 있어요. 아직 남, 같이 있어요? 네, 네, 네. 아직 일하러 안 갔구나. 네, 알겠습니다. 아까 가티나 씨 오기 전에 잠깐 그런 얘기 했는데, 원래 부부는 싸우잖아요. 부부 싸움. 부부 싸움 하면 누가 먼저 사과해요? 음, 자주 싸우지 않아요? 그래요. 네, 네. 자주 싸우지 않아요. 네, 어떤 사람을 실수한 사람은 그 먼저 사과해요. 그렇군요. 네, 보통. 잘못한 네, 사람이, 실수한 사람이 먼저 사과하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나오이 씨도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잘 안 싸워요. 네, 싸울 일을 안 만든다고 얘기합니다.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 싸워요. 아직까지는. 음, 그런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이들이 다 크면, 아이들이 다 크면 별로 안 싸울 거예요. 지금은, 아, 네. 선생님. 애기들이, 그, 어. 음, 애기들이, 아, 키울수록 네. 그 키가 더 커요. 그래요? 네, 작은 아기들이 작은 문제 있는데, 큰 맞아요. 문제요. 네, 그렇구나. 작은 아기들은 작은 문제가 있어요. 네, 큰 아이들은 큰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렇구나.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부부 싸움도 더 커질 수 있군요. 잘 알겠습니다.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알겠어요. 저 미리 걱정하지 않고, 나중에 아이들이 크면은, 그때 걱정하도록 할게요. 맞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 같이. 자, 요거를 좀 보도록 합시다. 가성비와 가심비라는 말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가티나 씨는 한국에서 살고 있다가 하이난에 가셨으니까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성비라는 말이 있어요. 가성비. 이게 뭐냐면 가격, 그리고 성능, 비교. 이게 더해진 말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비. 그래서 가격과 성능을 비교한다.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가격과 성능을 비교했을 때 어느 것이 더 좋으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간다고 치면은 예를 들어서 동남아시아로 가요. 동남아라고 얘기하거든요. 동남아 그러면 뭐 베트남, 필리핀, 뭐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에 가면은 100만 원이야. 100만 원. 10일. 아니, 10일 아니. 300만 원. 10일. 10일이고요. 만약 유럽에 갑니다. 유럽에 가면 여기에는 뭐 800만 원. 800만 원인데 여기도 10일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 어떤 것이 더 좋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800만 원이야. 그다음에 동남아에 가면 300만 원이야. 동남아 치고는 좀 비싼데 어떤 사람들은요. 유럽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비행기 값만 해도 6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싼 편이다. 되게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가격과 성능을 비교해서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 좋은 점을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심비라는 게 있어요. 가심비. 이거는 뭐냐면 당연히 가격이고요. 이게 뭐냐면 비교고 여기는 심리적 만족입니다.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서 가격과 비교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이 있고 B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똑같아. 똑같은 상품이에요. 그런데 어 디자인이요. 디자인이 여기 예쁘고요. 여긴 별로 안 좋아요. 디자인이 별로 안 좋아. 그런데 이거는 10,000원이고 이거는 8,000원이에요. 8,000원. 그런데 나는 디자인이 예쁜 게 심리적으로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너무 좋아해요, 내가. 그러면 당연히 이걸 선택한다. 2,000원만 더 주면, 2,000원만 더 주면 나의 기분이 너무 좋아진다. 라고 얘기하면 이걸 선택하는 거야. 이걸 가심비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가심비.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신조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조어, 새로 생겨난 말입니다. 옛날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 사람들이 말해요. 이런 것들이 가성비와 가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언어가 그렇듯이 모든 언어가 다 똑같아요. 한국어에도 신조어가 계속 나옵니다. 생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새로 생깁니다. 잠깐 쓰이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꽤 오랫동안 쓰이기도 하죠. 여러 가지 다양한 신조어 중에서 한국에서 오랫동안 쓰이는 신조어는 한국어를 공부하는 여러분도 함께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성비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가성비는 가격 대비 성능의 비율 이런 건데 가격 성능 비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돈을 낸 것보다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나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나 더 많은지에 대한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심비는 무엇일까요? 가격 대비 심리적 만족감의 비율?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풀어서 설명하면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돈을 낸 것보다 얼마나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정도, 심리적 만족이죠.
이것을 가심비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돈을 내고 어떤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받을 때 기능이나 이익이 더 중요한가요? 아니면 만족스러운 기분이 더 중요한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가성비, 가성비, 가심비 둘 중에 어느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떨 때는 가성비가 중요하고요. 또 어떨 때는 가심비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저는 헬스장, 운동을 다니는데 다닙니다. 헬스장에 다니는데 이제 성능이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심리적 만족, 심리적 만족. 성능과 심리적 만족을 따져봤을 때 성능이라는 것은 가깝다, 가깝다 또는 시설이 좋다, 시설이 좋다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뭐 샤워장도 있고 그다음에 운동기구가 좋고 이런 것들은 성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심리적 만족이라는 것은 친절해요. 친절하다. 항상 우리 그 일하시는 분이 항상 웃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뭐 시설은 별로 안 좋아. 시설은 별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멀다. 이렇게. 이런 거죠. 여기에 만약에 가격이 똑같다면 여기에 갈 것이냐, 여기에 갈 것이냐. 저는 여기에 갑니다. 저는 심리적 만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항상 친절하고 밝은 분위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또 어떤 경우에는 성능이 중요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리적 만족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똑같이 영화관을 가더라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심리적 만족과 성능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심리적 만족. 땡큐. 자, 다음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냐면 노래에 대한 여러분 이제 책이 있으니까 미리 보셨을 수 있는데 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티나 씨는 노래 좋아해요? 아닙니다. 왜요? 네, 그 예전에 너무너무 좋아했는데 네. 일단 너무 싫어요, 지금. 일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 자주 들어야 했는데 했으니까 어, 어, 너무 어, 그렇구나. 그러니까 옛날엔 노래가 이제 취미, 내가 좋아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일이 돼버렸으니까, 노래가 싫어졌어요. 아, 네. 그렇구나. 어떡하지? 이제 노래 불러드리려고 그랬는데, 싫어하시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나원 씨는 어때요? 노래 좋아해요? 아니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왜요? 저는 은지라서 노래방 너무너무 싫어해요.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막 예를 들어서 설거지. 저도 설거지 할 때 노래 많이 부르거든요. 아니면 샤워할 때. 샤워할 때 노래를 많이 불러요. 나원 씨는 이렇게 뭐 설거지 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이럴 때 노래 안 불러요? 네, 안 그냥, 불어요. 그냥 안 불어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가티나 씨도 평소에 노래를 안 불러요? 아닙니다. 불러요? 안 아니, 불러요? 안 불러요. 그래요? 어, 아, 네네. 알겠습니다. 노래를 안 좋아하시는구나. 네. 듣는 거 어때요? 듣는 거. 나오이 씨, 노래 듣는 아, 거. 듣는 거 좋아해요. 저는 좋아요. 옛날에 SG 와너리 팬이었어요. 아, 네, 메시지 워너비. 자주 콘서트 갔어요. 그래요? 네, 조금만 불러주세요. 뭐, 누군지 아니요, 모르니까. 아니요, 어때요? 네네. 알겠습니다. SG 워너비, 무슨 노래가 있죠? 노래 제목은 알아요? 노래 제목. 다르다가? 살다가,
살다가, 네네, 맞아요. 살다가, 네네네. 가지마도 있지 않아요? 가지마? 아, 네네.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네네. 저도 좋아하는 노래들이어서요. 네. 네. 알겠습니다. SG 워너비 팬이었군요. 네. 카티나 씨는 좋아하는 가수 있어요? 음, 옛날 로크 가수 좋아해요. 아, 닐, 락밴드. 니르바나, 프레디 메르큐리 그런 그런 음악 좋아해요. 아, 그렇군요. 네. 널바나 같은데. 네, 저도 어렸을 때, 그러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좋아했습니다. 널바나, 메가디스, 메탈리카, 뭐 이런 것들 좋아했었는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레이스 씨가 오셨는데, 지금, 네네, 반갑습니다. 네, 맞아요. 네. 그레이스 씨가 지금 밖에 있어서 듣기만 한다고 그럽니다. 네, 네, 우리가, 감사합니다. 네네. 우리가 하는 이야기들을 듣기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레이스 씨는 노래를 좋아하는지 궁금하지만, 다음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노래에 대한 이야기여서 한번 물어봤어요. 전 노래 좋아하는데,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깜짝 놀랐어요.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음악에 대한 이야기. 제 안에는 BTS에 입덕했어요. 입덕이라는 말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거 일본어가 조금 들어있는 말이에요. 일본어와 관련이 있다.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를 얘기하고요. 케이팝. 케이팝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옛날 이야기부터 할게요. 옛날. 한국의 옛날이요. 한국의 옛날에는요, 이제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 20, 30대, 20대라고 합시다. 20대랑, 그 다음에 이제 30대에서 40대, 그 다음에 5, 60대, 50대부터 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요, 좋아하는 노래가 다 달랐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뭐 댄스, 힙합, 랩, 이런 거 있잖아. 랩, 이런 것들을 좋아했죠. 근데 3, 40대는 발라드를 좀 좋아했어요. 발라드. 조용한 노래. 조용한 노래. 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SG 워너비라든가 뭐 이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여기는 뭐 메탈이 될 수도 있고요. 펑키, 락, 이런 음악. 이런 것들을 20대에서만 주로 좋아했었어요. 50대 같은 경우에는 트로트를 좋아해죠. 트로트.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뭐 이런 노래 있잖아요. 약간 진짜 옛날 같은 느낌 이런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이 옛날이에요. 옛날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이제 현대로 2025년으로 와 보면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케이팝을 누가 좋아하냐? 청소년이 좋아하죠. 청소년 너무 좋아합니다. 20대도 좋아해요. 30대도 좋아하고 40대 누구야? 임준 씨. 임준 씨. 그리고 서지영 씨. 서지영 씨가 누구냐면 제 아내예요. 서지영 씨도 엄청 좋아요. K-pop. 그냥 가요. 힙합, 뭐 락 이런 것들 다 좋아. 다 좋아해요. 그래서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한다. 예. 심지어 50대도 제가 이제 조금만 있으면 50대가 되는데 50대도 좋아할 거예요. 당연히. 저는 뭐 아이브, 블랙핑크 뭐 다 좋아. 르세라핌 다 좋아합니다. 아마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거는 이제 이 모든 세대가 뭘 또 좋아하냐면 트로트 있죠. 트로트. 발라드 다 좋아요. 트로트도 좋아하고요. 발라드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 좋아하는 타입의 노래를 다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보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젊은 사람들만 케이팝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세대가 다 좋아합니다. 실제로 임준 씨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임준 씨랑 그다음에 이제 서지영 씨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2012년에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40대가 되었고요. 40대 후반, 40대 7세, 40대 중반, 초반이라고 합시다. 초반이 되었어요. 이렇게 나이가 됐어요. 그런데 임준 씨는 누구 팬이냐면 블랙핑 너무 좋아요. 블랙핑크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서지영 씨는 BTS를 너무 좋아해요. 얼마나 좋아하냐면 노래도 당연히 듣고요. 노래도 당연히 듣고 이 BTS가 하는 유튜브 있잖아요. 유튜브도 꾸준히 봅니다. 재미있게 봐요. 네? 이런 식으로 좀 달라졌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들어보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빈 씨도 K-팝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케이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좋아요.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의 팬이에요. 최근에 BTS에 입덕했다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K-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자, 여기 몇 가지 설명드릴 게 있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데뷔라는 말을 여러분 나라에서도 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는 처음으로 등장한다. 어, 첫 번째 출연. 그러니까 나오는 거죠. TV에 나오는 거죠. TV에 나오다. 첫 번째 출연. 요거를 이제 가수니까 공연을 하는 가수니까 첫 무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첫 무대. 첫 무대를 이제 이거 아마 프랑스어 같은데 데뷔라고 얘기하죠. 데뷔. 데뷔를 언제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자, 2016년 8월 8일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게 블랙핑크 데뷔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2016년 8월 8일 그때 이제 휘파람이랑 하나 더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네, 휘파람이라는 걸로 데뷔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8월 16일에 딸이 태어났어요. 임수빈. 제 딸입니다. 제 딸이 태어났습니다. 생일. 그래서 좀 블랙핑크하고 임수빈하고 같이 태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블랙핑크를 더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케빈 씨 이야기가 임준 씨 이야기예요. 임준 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입덕에 대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입덕은요. 일단 이걸 알아야 돼요. 나오이 씨한테 물어볼게요. 일본에 오타쿠라고 있죠. 일본에 오타쿠. 네. 오타쿠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좋아요. 아주 정확하게 네. 저보다 설명을 더 잘하셨어요. 집중해서 좋아하는 사람. 어? 하나만 집중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오타쿠라고 해서 네. 일본어인데 한국어처럼 오타쿠 이렇게 한국에서 많이 아, 네네. 씁니다. 네, 많이 써요. 그래서 야, 너 뭐 블랙핑크 오타쿠구나. 아니면 애니메이션 오타쿠구나. 아니면 뭐 아까
우리 가티나 씨가 락 음악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락 음악 오타쿠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니아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매니아. 매니아라는 말을 쓰죠. 마니아, 매니아 이렇게 쓰는데 오타쿠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좀 재미있게 얘기해서 아 오타쿠는 일본어니까 우리말로 한국어로 덕후라고 얘기해요. 타쿠 대신에 덕후 이렇게 재미있게 표현을 했습니다. 재미있게. 그래서 덕후라는 말은 오타쿠, 매니아라는 말이 되죠. 이것도 자주 쓰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덕후구나. 너 덕후구나. 뭐 블랙핑크 덕후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덕후야. 그런데 어, 자 이제 이 덕후처럼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일, 좋아하는 일을 하다. 열심히 하다. 이거를 이제 덕자를 써서 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덕질. 덕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질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행동을 하다, 일을 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행동을 하다. 덕질. 그런데 이 덕질을 시작하다. 시작하다라는 말로 뭐를 쓰냐면 예를 들어서 학교에 다니기 시작해요. 입학하다라고 하죠. 입학하다. 그 다음에 회사에 다니기 시작하는 것을 입사하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모임의 회원이 되는 것을 가입하다. 이런 식으로 입이 이렇게 들어가죠. 한자어로 쓰면은 이렇게 들어갈 입을 씁니다. 엔터.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입덕이라고 얘기합니다. 아, 나는 오늘부터 BTS 오타쿠가 될 거야. 그래서 좋아하는 일, BTS를 유튜브에서 열심히 찾아서 볼 거야. 이런 것들을 입덕이라고 해요. 입덕. 어떤 분야에 푹 빠지거나 스타의 팬이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간단하게 써놨는데 네, 이런 의미가 있다. 덕후, 덕후, 덕질, 입덕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해가 됐죠? 나는 오늘부터 BTS를 너무너무 좋아하게 될 거야. 입덕할 거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자, 가봅시다. 케빈 씨도 케이팝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팬이라고 얘기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팬이랑 좀 비슷한 게 덕후, 오타쿠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케이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블랙핑크를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게죠. 네, 있어요. 제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첫 번째 무대가 있었죠. 어, 하하,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좋아요.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요거 좀 보면은, 저는 몰라도 되는데, 제가 이걸 썼으니까. 블랙핑크라는 의미 중에 이제 핑크 하면은 예쁘다라는 느낌 있잖아요. 예쁘다. 그 다음에 블랙이라고 하면은 강하다, 멋지다 이런 느낌이 있대요. 분홍색이고 검정색이잖아요. 그래서 강하다, 파워풀하다 이런 느낌으로 블랙핑크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핑크 이미지도 있고 블랙 이미지도 있고 그래서 좋아합니다. 아,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케빈 씨는 40대니까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 팬이에요. 덕후예요. 최근에 BTS에 입덕했다면서 그러니까 나는 BTS 팬이 되기로 했어. BTS 덕후가 되기로 했어.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아, 두 분이 모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둘 다 40대인데 모두 좋아해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아이돌 스타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아이돌은 사실 한국어로 번역하면 우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상이라는 말은 좀 어색하고요. 아이돌은 그냥 아이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것, 내가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새로운 문화, 케이팝 문화를 얘기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씩 따라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케빈 씨도 케이팝을 좋아해요? 케빈 씨, 씨도 케이팝 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네, 케이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네, 네, 저는 저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케이팝 팬이에요. 잘 않는, 케이팝도 잘 잘 아는 건 아는 거 아닌데 아닌데 걔는 정말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특별한 이유가 이유가 있나요? 있나요? 네, 있어요. 제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네, 네, 있어요. 있어요. 제 딸이 딸이 16 2016년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태어났는데 딱 딱 걔, 그날에 그런데 블랙핑크가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데뷔했어요. 하하,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하하하, 아주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이유, 다른 이유는 없나요? 있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좋아요.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저는 저는 블랙핑크의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다 좋아요. 좋아요. 또 또 예쁜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렇고요. 어린 그렇군요. 저는 아이들 어린 사람들만 사람들만 생각했었는데 아이들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 팬이에요. 최근에 BTS 입덕했다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제 아내도 저와 저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의 팬이에요. 입덕했다면서 BTS에 입덕했다면 영상 하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K-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두 분이 모두 K-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네, 요즘은 네, 어린 요즘은 사람들이 어린 사람들만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니라 나이대의 사람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그레이스 씨 말할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집에 다행이네요. 있어요. 네, 아, 네네. 집에 있군요. 자, 우리 그레이스 씨는 노래 좋아해요? 네, 좋아요. 아, 다행이다. 네네, 노래를 좋아하는군요. 네, 좋아요. 음, 혹시 한국 가수 중에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네, 블랙핑크요. 블랙핑크, 블랙핑크하고 갓세븐요. 갓세븐. 아,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네, 나오이 씨하고 왜냐하면 블랙핑크하고 갓세븐은 태국 사람도 있어요. 네, 알아요. 리사가 있고요. 리사, 네, 네. 리사하고 뱀뱀. 밴드, 네네네. 또 태국 사람도 네, 있어서,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다 잘, 춤도 잘하고, 노래도, 음, 어, 잘해요. 맞아요. 귀여워요. 노래도 되게 좋아요. 보면, 기분이 좋아요. 네네.
아, 여기서 또 블랙핑크 팬을 만났네요. 네네. 네. 아, 알겠습니다. 선생님, 콘서트 가면. 어, 근데 콘서트 가는 건 너무 가셔네요.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한 번 블랙핑크 콘서트 있어요. 근데 그때는 저는 임신했어요. 아, 못가요. 아, 신고 초대했는데 임신 어떻게 가요? 네, 친구가 초대해 못가요. 줬는데 임신해서 못 네네. 갔군요. 네. 아, 아쉽네요. 네. 네네. 네. 그리고 그 뒤에는 시간 없었어요. 아, 애기 당연히 시간이 있으니까 못 없죠.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네. 가요. 네. 여기 기다려요. 애기 더 크면. 어, 엄마 같이 가자. 그래요. 좀 네. 기다리면은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좀만 기다려 봅시다. 네. 네. 반갑네요. 블랙핑크 팬. 그리고 네. 가스분을 좋아하는 그레이스 씨가 있었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레이스 씨 왔으니까, 요거는 그레이스 씨가, 그다음에 여기는 카티나 씨가 한번 해볼게요. 네. 케빈 씨도 케이팝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K-pop을 잘 아는 건 아니는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아,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좋아요. 더 예쁜 이미지와 가난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이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30대이는데 BTS 편이에요. 최근에 BTS 입덕했다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네, 좋습니다. 여기 나이대라는 말이 나왔는데, 나이대라는 것. 방금 얘기한 것처럼 10대, 20대, 30대, 이렇게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나이대,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40대를 보도록 합시다. 40대가 40세부터 49세까지 40대가 있죠. 앞에 있는 숫자가 40이니까 이렇게 40대가 되는데 41 이렇게 해볼까요?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이렇게 써봅시다. 여기까지가 40대 초반이라고 얘기합니다. 40대 초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부터? 여기부터 중반, 40대 중반 이렇게 얘기를 하죠. 40대 중반. 그리고 여기부터 40대 후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43세는 중반이야 후반이야 43세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쯤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임준 씨는 여기에 있으니까 40대 중반이라고도 할 수 있고 40대 후반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이에 대가 있는데 나이대라고 얘기했죠. 다양한 나이대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가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나오이 씨가 나오이 씨가 여기 제가 어, 유나 씨를 할게요. 케빈 씨도 케이팝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K-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 딸이는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제 춤이 다 좋아요.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 아내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 팬이에요. 최근에 BTS에 입덕했다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케이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만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들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 씨도 K-팝을 좋아해요? 네, 저는 블랙핑크 팬이에요. 케이팝을 잘 아는 건 아닌데 블랙핑크는 정말 좋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네, 있어요. 제 딸이 2016년 8월에 태어났는데 딱 그 달에 블랙핑크가 데뷔했어요. 아주 특별한 이유네요. 또 다른 이유는 없나요? 저는 블랙핑크의 노래와 춤이 다 좋아요. 또 예쁜 이미지와 강한 이미지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그렇군요. 저는 어린 사람들만 아이돌을 좋아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오늘 케빈 씨를 만나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 아내도 저와 같은 40대인데 BTS의 팬이에요. 최근에 BTS에 입덕했다면서 BTS가 나오는 영상을 저에게 보내주더라고요. 두 분이 모두 K-팝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아이돌 문화를 즐기게 되었어요. 네, 문제를 풀어봅시다. 유나와 케빈은 케이팝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케빈은 블랙핑크를 좋아합니다. 블랙핑크는 케빈의 딸이 태어난 달과 같은 달에 뭐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무대를 했어요. 아,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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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데뷔, 데뷔했고 데뷔, 케빈은 블랙핑크의 데뷔하다. 송이네 송 노래, 노래, 노래와 춤을 그래, 좋아합니다. 춤. 또 케빈과 같은 40대인 그의 아내는 BTS를 좋아합니다. 케빈은 요즘은 어린 사람들뿐 아니라 다양한 나이에, 나이, 나이, 나이대, 예, 어, 때, 응? 나이대, 나이, 때, 어, 나이대. 쓸 때는 이렇게 쓰는데 발음할 때는 말할 때는 이렇게 씁니다. 나이대에 사람들이 아이돌 컬처 문화, 좋아요 문화를 이런 즐기게 문화를 되었다고 즐기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었다. 좋습니다. 자, 뭐뭐 은대도 는대도 여러분들은 너무 잘 알고 있는 올도 이렇게 얘기하죠. 비가 와요. 하지만 경기는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비가 오는데도 경기는 이어졌다. 예를 들어서 날씨가 춥다. 추운데도 공원에 사람이 많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사람이 많다. 뭐뭐 은대도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문법이고요.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말이죠. 인사말이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바쁜데,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공부해야 해요. 돼요? 네, 예, 뭐라고요? 바쁜데도 공부해야 아, 돼요. 네네네네네. 자, 이거 좋아요. 네. 요거는 이제 명령 같은 거죠. 선생님이 얘기할 때는, 학생하고 어, 학생 이렇게 바쁘더라도, 또는 바쁠 바빠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명령을 할 때는요. 명령을 할 때는 더라도 아우더를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은대도는 언제 쓰느냐? 자, 저는 그 학생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그 학생은 바쁜데도 열심히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뒤에 뭐뭐 해야 돼요, 뭐뭐 하세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더라도 아우도가 더 잘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바쁜데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관용적 표현이에요. 자주 쓰는 표현.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MC가 얘기할 거나 아니면 호스트가 이야기할 때 손님들이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바쁘신데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잘하는데? 저는. 네. 자, 그 다음에 뭐뭐뿐만 아니라 그리고죠. 그리고 자, 그녀는 친절하다, 친절하고 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죠? 친절한 데다가 라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공부할 거는 요거죠. 그래서 그녀는 친절할 뿐만 아니라 친절할 뿐 아니라 많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자, 요거 좀 보면은 이제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그리고 그러나 그런데 때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므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and라는 의미로 들어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요거를 좀 찾아봅시다. 깨끗한 데 없나? 아, 여기서 해볼게요. 요거 말하는 거 아니고 자, 이 and라는 의미에 그리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게다가 게다가 뿐만 아니라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뿐 아니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뿐 아니라는 아니 이게 맞고 이건 그냥 접속사. 요거 한 단어 한 단어예요. 뿐만 아니라 요거는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할 때는 뭐뭐고로 연결이 되죠. 뭐뭐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들어가냐면 뭐뭐은는 데다가 연결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뭐을 은 여기는 많이 들어가도 되죠. 아니라 뿐만 아니라 어 이렇게요. 접속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뭐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 알겠죠? 네. 오늘 네.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만나요. 안녕히 네. 가세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